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장관 중에 식도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식도는 크게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대표되는 식도염 파트랑요, 그다음 뒤쪽으로 연하곤란, 음식이 안 내려간다던가 이런 연하곤란에 관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선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자꾸 기억이 안 났던 게 위식도 접합부. 지정선에서 하부식도 괄약근, 로어 에소파지알 스핑터가 정확하게는 이제 지정선에서 LES 하부식도 스핑터 괄약근, 하부식도 괄약근의 이제 기능이 저하돼서 이제 밑에 좀 이따가 원래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지정선이죠. 여기서 이제 음식물이랑 신물이 막 튀어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점막에 손상을 가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되면서 산과 음식이 역류하면서 이제 점막에 손상이 가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점막 손상이 심해지면 만성적인 위산 역류로 여기 점막에 상피 화생이 일어나서 상피 화생이 일어난 거 우리가 바렛식도라고 부르죠. 바렛식도가 된다면 전암병변이라서 식도 선암의 전암병변이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문제가 나오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 증상으로 말할 때는 보통은 하트번이라고 부르죠. 가슴 흉통 혹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슴 쓰림인데 그냥 흉통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슴 쓰림, 하트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계속 올라오니까 식도를 자극하면서 이러한 베이거스 널브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이제 마른 기침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슴 아픔과 신물이 동반되면은 GERD를 의심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증상이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위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누우면은 위가 압력이 증가되면서 역류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야식을 자주 먹는 사람, 야식 먹고 바로 누울 경우에는 이제 또 역류하기 쉽겠죠. 야식을 자주 먹는 히스토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증상 같은 경우가 음식물 섭취나 식후나 아니면은 누우면 악화되고요. 특히 약간 그러면 야식 후 이렇게 할까요? 야식 후 누우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 완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음식을 먹으면은 위가 팽만 되니까 위에 압력이 증가된 상태로 누우면은 탁 흘러나오기 좋게 딱 누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식물이랑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당연히 통증이 악화될 거고요. 물을 마시면 올라왔던 산물 싹 내려가니까 당연히 통증이 완화되겠죠.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 우리는 GERD를 임상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고요. 임상적으로 의심한단 말은 저희들은 사실 확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요 증상이 보이면 우리들은 GERD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확한 그 진단 기준은 이러한 임상적인 증상을 보이면 일단은 PPI를 투여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PPI를 투여해서 얘가 호전되면 이거 GERD였구나 이렇게 약간 후양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PPI를 바로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PPI를 투여했는데 호전이 없으면 혹시 이거 GERD가 아니라 다른 식도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식도 위 내시경을 들어가는 거죠.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의미합니다. 위식도 내시경을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진단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 내시경이 선지로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속 아프면은 궤양이라던가 이런 거에 위 내시경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약간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속쓰리다니까 위 내시경 찍네. 요거를 조금 감별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통이 아니죠. 위내시경이 정답이었던 게 단 한 번도 없고요.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다음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24시간 산도 검사. 정확한 표현은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네요. 식도 산도 검사가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 기준상은 해도 모르겠으면 마지막에 하는 게 요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요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다음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하시면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요게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검사 없이 바로 PPI를 투여하는 게 이제 정답이 맞죠. 그래서 진단 없이도 내시경이나 식도 산도 검사 없이도 치료 뭐 해야 돼? 라고 물으면은 이제 PPI거나 프로틴 펌프 이니비터죠. 그래서 요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출제된 경우에는 포타슘 경쟁 산 차단제라네요. 포타슘 경쟁 산 차단제. 이게 이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PPI가 없으면은 어쨌든 산을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GER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도 산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이러한 임상 증상이 있으면 식도 산도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는 PPI나 포타슘 경쟁 산 차단제를 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는 요게 이제 지속되면은 상피 화생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거를 바렛 식도라고 부른다. 바렛 식도라고 부른다.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요거죠. 치료를 했어. 그래서 PPI나 포타슘 경쟁산 차단제를 투여한 거예요. 투여했는데도 치료에 호전이 없으면 약물 치료라고 할게요. 약물 치료에 호전이 없으면, 아까 여기서 PPI 투여했는데 호전 없으면 위내시경 한다고 했잖아요. 자, 위내시경을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 여기가 이제 G 정션인데요. 여기가 이제 위죠. 위쪽에서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위인 거죠. 왜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이상한데 하여튼 위죠? 위가 이렇게 있을 때 내시경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 눈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경 눈에 내시경이 보이려면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밖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위 점막인데요. 위 점막이 밖으로 이제 빨려 나간 것 같은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가 그 식도 쪽으로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열공탈장이라고 부르고요. 열공탈장이다 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봉합을 하고 위 점막, 위바닥 주름술, 위바닥 주름술이라는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의 이제 인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호전하지 않는 GERD거나 아니면 열공탈장이에요. 근데 열공탈장을 어떻게 진단해라고 하면 약물 치료에 호전이 안 되면 내시경을 해서 진단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었는데요. 약물 치료에 호전이 안 되면 위바닥 주름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자면 이러한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 우리는 GERD다라고 판단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뭐 해야 돼라고 말하면은 바로 PPI 투여가 정답일 수도 있고, 위내시경은 정답으로 잘 안 나옵니다. 혹은 이제 검사는 24시간 식도산 검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PPI를 투여하든 아니면은 식도산 검사를 하고 나서 투여를 하든 어쨌든 치료를 했다 이거죠.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이제 내시경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시경을 했더니 열공탈장이 있어? 그러면은 위바닥 주름술이라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그냥 약간 주는 문제처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는데요. 크게 이제 호선구 식도염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특정 계절, 봄철에 특히 목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호상구가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호상구 식도염이죠. 봄철에 반복되고 호상구 증가되면 약간 알레르기성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내시경 검사에서 얘가 이거를 내시경 소견이 있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그 알레르기에 의해서 그 호상구가 침착되면서 식도에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약간 이렇게 약간 환처럼 링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돼 있는 거 보시나요? 이렇게 약간 링이 착착착착착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요거를 우리가 멀티플 링이다라고 멀티플 링 사인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뭐 이걸 보고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봄철에 호상구 증가한 게 확실하게 주어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주는 문제처럼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칸디다 같은 경우에도 두 문제 나왔는데 칸디다는 근데 사실 뻔하죠. 이거 뭐죠? 그 화이트 플래그, 옐로우 플래그. 요거 보이면은 그냥 딱 봐도 그 칸디다잖아요. 그래서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회 감염으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거 스테로이드, 비강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 이제 호발할 수 있죠. 그래서 막 그 입으로 넣는 것도 보통 막 세척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흡인이랄까요? 흡인? 입으로 보통 할 거니까. 흡인 스테로이드 썼을 때 세척해라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특히 요거는 딱 봐도 칸디다 같으니까 요걸 보시고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하곤란인데요. 연하곤란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 파트라서 조금 뭐 설명할 게 사실 잘 없죠. 자, 식도 이완 불능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GERD가 로어 에스파지알 스핑터 LES가 이완돼 있는 게 문제라면 식도 이완 불능증 같은 경우에는 LES가 이완이 이제 안 되는 게 문제인 질환이죠. 자, 그러면서 LES가 콱 막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해봤을 때 요건 이제 내시경이죠.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콱 막혀 있는 여기가 아예 콱 막혀 있죠. 이렇게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식도 조영술을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콱 막혀서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샥 돼서 새 불이 갔다 이렇게 해서 버드비크 사인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 진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식도 조영술 여기 있는 이 식도 조영술을 딴 거부터 할까요? 약간. 요거 핵심은 얘가 갑자기 그 뭐야 갑자기 이제 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도가 이완이 안 되니까 갑자기 콱 막히는 거죠. 갑자기 콱 막히니까 고형 성물, 음식물인 고형 성분과 액체가 모두 안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자는 음식물도 못 삼키겠고 물도 못 삼키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콱 막히면서. 자, 그럼 이제 이걸 봤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보통은 우리가 식도 조영술 요걸 하겠다는 거죠. 요거에서 버드비크를 보겠다는 거죠. 식도 조영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식도 내압 검사. 식도 내압 검사. 쉽게 말해서 얘가 LES가 이완이 안 되는 게 문제인 질환이니까 LES의 압력이 얼마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여기 식도 내압 검사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내시경이든 식도 조영술이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버드비크가 보이고 진단을 했어. 그럼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 콱 막힌 LES를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식도근 절개술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보톡스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식도근 절개술, 안 되면 보톡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도암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상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흡연이나 흡연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요. 흡연에 의해서 이제 평평상피생포암이죠. 평평세포암. 세포암은 이제 주로 상부 식도에 많이 호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 바렛 식도가 GERD에 의한 바렛 식도가 이제 하부 식도에서 선암 아데노칼시노바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식도암 같은 경우 핵심은 뭐 그렇다 치고 핵심은 처음에는 고형만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물도 못 삼키겠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식도의 협착이 보이는 진행되는 연화곤란이 보이면은 우리가 식도암을 의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LES라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LES죠. 식도이한 불루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완전 이렇게 되잖아요. 콱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물도 못 지나가고 음식물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부 식도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랑 똑같이 보려면 얘는 이제 여기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이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면은 음식물은 못 지나가. 탁 막히죠? 근데 액체는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얘가 더 커졌어, 이렇게. 그럼 이제 음식물은 당연히 못 지나가고 물도 지나가기 힘들어지는 요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렇게 내시경이나 여기 이제 검사는 이제 내시경이나 아니면은 그 식도 조영술, 이제 식도 조영술 다음에 내시경을 하시면 되는데, 자,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검사 뭐 해야 돼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검사가 주어집니다. 근데 식도이완 불능증 같은 경우에는 식도 조영술이나 아니면 식도 내압 검사 워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검사 뭐 해야 돼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대부분의 문제는 식도근 절개술이 정답으로 나왔고 보톡스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지에 식도근 절개술이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딱 확연히 구분이 되죠. 요 같은 경우에는 LES가 콱 막혀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여기 메스가 보이죠. 그래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기가 쉬운데 여기 이제 요렇게 애초에 암처럼 이렇게 암이 이렇게 파고들고 가는 거죠. 요렇게 암처럼 요렇게 되고 있으면은 보기 쉬운데 보통 요렇게 돼 있으면 조금 뭐야 버드비크인가? 요렇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딱 봤을 때 얘처럼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촥 되면은 버드비크고요. 요것처럼 뭐가 이제 파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요렇게 되면은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암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치료를 하고요. 이제 고식적인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하곤란이 너무 심할 때 음식물을 아예 섭취를 못하면 우리가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연하곤란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뭐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스텐트 삽입술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 식도이완 불륜증이야 아니면 식도암이야 요거 두 개가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거 두 개를 메인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도 연축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조금 다른 질환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도 근육이 요렇게 있을 때요. 식도가 요렇게 있을 때 음식물이 요렇게 있으면은 얘가 여기는 수축을 하면서 여기가 홀딩 해줘야 여기가 싹 수축을 하면서 음식물이 밑으로 촥 내려가겠죠. 근데 이 식도 연축 정확한 표현은 광범위 식도 연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음식물이 여기 있는데 얘도 수축하고 얘도 수축돼 버리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요런 느낌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이러면서 요 음식물이 여기에 정체되어 버리는 거죠. 요렇게 요런 군데가 여러 군데 나오겠죠.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게 식도 연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단으로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딱 보시면은 요 사진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음식물이 여기가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콱콱 막혀 있죠? 요렇게 돼 있으면서 중간에 촉촉촉 요렇게 내려갔으면 우리가 식도 연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아직 확립되어 있는 치료가 없어서 출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딱 한 문제가 다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 식도 연축입니다. 라고 알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도는 크게 앞에 있는 염증, 역류성 식도염 이걸 보고 착착착착 진행해 가시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하곤란, 특히 요 워딩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두인지 아니면은 고형에다가 액체로 진행되는지를 판단하시고 요걸로 보통은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식도 조영술과 식도 내압 검사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치료는 식도근 절개술, 그 다음에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고식적으로 항암 방사선을 하겠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만약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을 하겠죠. 하지만 그 치료가 문제에 나온 적은 없다. 치료는 스텐트 삽입술이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식도 연축이 딱 한 문제 나왔으니까 요 핵심적인 식도 조영술을 보고 식도 연축이다 라고 진단하실 정도로 아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